2025년 9월 3일입니다. 시장 종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거래대금은 8조 8천억 0.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4조에서는 이제 탈피를 한 것 같아요. 오늘도 5조 5천억 나름 괜찮았습니다. 외국인이 좀 수급이 좀 좋았고 기관은 좀 팔았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주가는 3,180 조금 3,200은 못 갔네요. 자, 이랬고 어제 보면 제가 조금 미국 유럽의 달러에 채권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좀 했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적절히 잘 된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 상품 중에서 금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금 거래소가 사상 최고가를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었어요. 1.6% 상승해서 온스당 3,500달러, 작은 금액은 아니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 관련주가 하나 상승한 게 있죠. 아이텐션 글로벌이라고. 네, 여기다가 제가 넣을게요. IT센 글로벌. 이 친구가 금 관련 종목인데 그 호재로 해서 오늘 좀 상승을 했어요. 그 전에는 금값이 급등할 때 따라 올라갔고 한 두 달 동안 쉬었다가 다시 상승을 했어요. 아마 유럽의 채권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는 봅니다. 지금 한번 인베스팅닷컴에서 오늘 유럽 시장 한번 볼게요. 유럽 시장을 한번 보면 오늘은 거의 보합이네요. 예, 보합이에요. 영국 보합, 예, 거의 다 보합 수준입니다. 이제 금 ITCN 글로벌 같은 회사를 투자하실 때는 이걸 그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럽의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시고 아침에 들어가셔도 괜찮다. 예,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테마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게 오늘 상승률 거래량도 컸던 게 파인 엠텍이었어요. 이게 애플 폴더폰 관련해서 이쪽에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애플 이게 아이폰 폴더라고 이제 명칭을 합니다. 아이폰 폴더 2027년 출하량을 1000만 대에서 2500만 대로 상향했다. 대만의 괴밍치라는 그 친구가 거의 그 폭스콘의 뉴스를 대신 전달하는 사람인데, 폭스콘이 애플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반적으로. 거기서 나왔던 얘기라 그 관련해서 가장 크게 파인 엠텍이 상승을 했고, 9월 9일 날 아이폰이 나오는 관계로 LG 디스플레이도 약간 상승을 했어요. 아무튼 이 추세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도 현재 시장에서 애플이 또 현재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한 3% 정도 상승했는데 그 구글하고 관계에서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판결이 있어서 상승하는 것 같아요. 휴대폰 관련해서 상승하는 건 아니고. LG 이노텍도 오늘 이렇게 좀 상승을 했어요. 다만 이게 9월 9일까지니까 그 안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추가로 나오는 내용은 제가 별로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찌됐든 파인 엠텍은 내장 힌지 쪽인데 오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했다. 다만 수급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것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보면 FST라고 이 친구가 오늘 좀 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 17% 상승했고 또 시간에서도 19% 상승했으면 좀 많이 상승했죠. EV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에 패턴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이제 투명하게 그 레이저를 쏠 때 투과되는 그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판 자체가 비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에 납품을 할 것 같다. 현재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만 나왔어요. 그 얘기가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한 5천억 미만이기 때문에 쉽게 급등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삼성에서 이 회사 제품을 계속 쓴다 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비싸요. 이 가격이 비싸서 아마 큰 호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 뭐 하반기에 SK 하이닉스에서 HM4 관련해서 유닛 테스트 말 그래도 이거 테스트 해주는 겁니다. 그냥 검사 장비예요. 그 관련해서 HBM4 그 장비가 발주가 있을 거다라는 그 때문에 상승한 거고 테크잉도 아마 그 비슷하게 두 가지예요. 삼성 리테일러 파운드리에 장비 납품하는 곳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HBM4 납품하는데 뭐 이쪽이 반도체에서는 좀 상승을 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가음치스라든지 제주 반도체는 오늘도 수급이 좋았고 가온지수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뭐 오늘 급등해서 시작을 해서 아마 매매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들은 어찌됐든 중국 업체에 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중국의 캠브리콘이라는 회사, 그 회사가 보여줬던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칩, GPU죠. GPU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 분위기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오늘은 이렇게 보면 SMM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내용이 좀 나왔어요. 엔비디아 좀 내용이 나왔는데 SML 사업하고 핵융합 투자에 대해서 얘기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두산에너지가 가장 좋을 거다라고 해서 다시 좀 상승을 했어요. 우리 기술도 좀 상승하고 기타 시총이 좀 작은 주식들 몇 군데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쪽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조선은 HJ 중공업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12% 상승했는데 미국에서 새롭게 나온 뉴스는 없고 HA 중공업이 조선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주택 건설도 합니다. 예, 건설업도 해요. 뭐 주택 몇 군데 이렇게 건설 도급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상승하는데 이것은 그냥 뉴스가 나오고 여기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은 거고 편하시 같으면 전혀 내용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 내용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나 보고 한국카본 LNG선에 본행제를 넣는 업체인데 이게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LNG선이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LNG를 구입하게 되면 그 배는 당연히 한국에서 만드는 게 정상이죠. 왜 중국 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카본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카본은 수급이 오늘 기간은 연속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오늘도 좋았다. 똑같은 회사죠. 동선 화이팅도 그래서 약간 수급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카본은 조금 시총이 좀 무겁고 동선 화이텍은 조금 가볍습니다.
하나오션은 뭐 전고점에서 차익 매물일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사고가 있었어요.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그리스인가 뭐 유럽 선사 감독관이 감독하는 도중에 그 구조물 배의 구조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나온 시간은 그냥 오후 4시쯤이었으니까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조금 안 좋은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대부분 로봇주는 거의 다 하락을 했어요. 대형 가장 이제 대장주가 이제 로보티즈인데 오늘 약간 하락을 했고, 현대위아가 이제 이동형 로봇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현대위아가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현대위아.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는 어제 대장했던 올릭스 오늘도 힘을 받치고 또 상승을 했고, 또 유한양행 오늘 3% 상승했어요. 리가캠 바이오도 상승을 했고,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 이거 좀 많이 상승했네요. 보르노이 상승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오름 테라피투스 기타 쭉 상승했었는데 ST팜 상승을 했어요. 시가총액이 2조인데 상승했다가 조금 많이 밀렸죠. 예, 내용 뉴스는 좋았어요. 앞으로 얘가 하는 그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 이게 여기 RNA 본게임이 시작됐다. 뭐 요 내용이 나와서 좋았었고, 대봉 LS 이 친구도 오늘 이제 떠서 시작해서 거의 하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넥스트로 보면 자, 이렇게 14,000원 시작해서 쭉 하락했는데, 상승했던 이유가 이 친구가 비만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떴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아마 한 2, 3일 안에 다시 자세를 잡고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다. 비만 치료제에 관련 내용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오늘 좀 괜찮았어요. 온코닉 테라피초스 힘을 못 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바로 힘을 썼어요. 어쨌든 아마 바이오가 좀 좋아서 좋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릴 건 더존비주원 좀 떨어져서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좀 힘을 썼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특징주는 LS 일렉트로닉이 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나온 게 있어가지고 7%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매출액이 너무 좋다. 카지노 쪽에 매출액이 나온 건 아니고 그 업장의 VIP 접객 객수를 보니 2배 정도 상승을 했더라. 그래가지고 파라다이스가 카지노 쪽이죠. 상승을 했고, GS PNL 바잔트리 호텔입니다. 그쪽이 오늘 이제 같이 따라가는 형태를 좀 보이지 않았나. 자, 이렇게 오늘 장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뭐 개별주로 토마토 시스템 시총이 작긴 한데 내용은 나름 괜찮았다. 미국의 보험회사하고 무슨 내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근데 이게 처음 듣는 저도 내용이었고, 이게 앞으로 비슷하게 뭐 루인시라든지 비노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프로티나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친구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가 별로 안 됐는데 단백질 데이터 사업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좀 상장을 했고, 오늘 장 끝나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4%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상승한 게 그 JP 모건에서 이 친구를 지분 5% 정도 취득을 했다라는 걸 공시를 했어요. 신규 상장인데 이렇게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총 금액은 96억이고 평균 단가는 16,000원 정도 되면 어쨌든 지금 이 친구들은 이제 수익 중이네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린 김에 이제 반도체 쪽의 파두, 오늘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갔으니 약간 이제 부담감은 있긴 한데, 이 친구도 데이터 센터의 SSD 랜드 쪽에 컨트롤 쪽을 하는 건데, 이 친구가 뭐 그 지금 한 4세대, 5세대에서는 나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다고 보면 되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다만 이 친구가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어요. 작년에 보시면 이렇게 작년에 상장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와 있어요. 이 위치에 와 있는데 앞으로도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현재도 매출액이 많이 늘었고, 오늘 하반기가 가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것 같다. 뭐 이런 리포트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회사는 다 좋은데 기술 특례업이라 이게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가 그 GPU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 친구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야 되는 그 비용이 발생해서 이 기술 상장의 가치로 지금 시총이 한 7천억 정도 되는 거지, 돈을 벌어서 7천억은 좀 아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좀 접근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저 같아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근데 최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APR이 오늘 이렇게 3%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파마 리서치 오늘 5%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화장품주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원택도 많이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할 일은 없는데 하락을 했어요. 원래 주식시장이 9월 달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8월 말까지 해서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나요. 그러면 9월 달은 조금 애매한 달이에요.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하려면 앞으로 2달 정도가 더 남아있고, 그런다고 지금 미래에 대해서 2026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좀 어렵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좀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뭐 금리를 떠나서 실적하고 관계없는 기술주들, 꿈을 먹고 가는 주식들이 좀 가고, 그러니 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이 적다 보니 어떤 섹터가 힘을 가지고 꾸준히 가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9월 달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다고 해도 며칠 못 갑니다. 보통.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바이오 주식들이 가냐. 이거 돈 못 버는 회사들 많아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돈 못 버는 회사들 많다 이거죠. 꿈을 먹고 사는 거지. 그런데 이런 섹터들은 돈 버는 기업도 있습니다. 전부는 다 아닙니다. 이런 섹터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찬스거든요. 오늘도 뭐 시장에서 좋았던 거 보면 MLCC 같은 관련주, 그 다음에 뭐 바이오주, SMR, 핵융합, SMR 핵융합이 언제 돈보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르죠 사실. 뭐 금값, 애플, 폴더덤푼, 이거 사실은 2027년입니다 거의. 그다음에 반도체 쪽, 그것도 삼성 미테일러 공장 파운드리 뭐 거기 쪽에 장비, SK 하이닉스의 하반기에 HM4 그쪽 장비주, 뭐 다 이런 겁니다 지금. 전부 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잘 하시려면 나 실적이 좋아, 앞으로도 좋을 거야,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좋습니다. 아니 LIG 빅스원은 실적이 계속 좋고 앞으로도 일거리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수출로 인해서 왜 이렇게 하락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거 이렇게 하락하지? 하락하죠, 당연히. 하락해요. 여기서 올라올 때는 기대감하고 실적하고 같이 포함돼서 올라왔으면
이렇게. 그러면 다음까지 시적을 칠 때까지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어요, 돈이. 왜? 특히나 이게 올라온 종목들은 여기에서 샀던 친구들이 엑시트를 하죠, 당연히. 그리고 최소한 한 달은 더 있어야 다시 수급이 들어올 상황이죠. 그러니까 힘을 못 받아요. 방산 관련주가 가는데 얘는 못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냐? 소부장들. 방산 관련 소부장들이 가는 거예요, 소부장들.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소부장들이 가는 거예요. 현대노템? 못 가죠. 그나마 좀 올라가는 것도 처치했는데, 아마 실적은 좋으니 이 박스권에서 계속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뭐, 항공우주. 마찬가지죠. 연수성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연수성을 보이기 쉽지 않다. APR도 마찬가지. 실적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실적에 관련된 주식이 갈 수 없는 때다. 어떤 게?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이 실적이 좋다. 뭐 앞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좋다. 어디 그 원청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납품할 수 있다. 뭐가 유행이더라. 라고 하면 그 따라가긴 하죠. 시총 작은 것들은. 그래서 파인 엠텍이 오늘 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대장주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대장주. 시가총액이 5천억이었고, 어제 대장주였던 올릭스 오늘도 상승했지만 시가총액이 오늘 이제 1조 5천억이거든요. 1조 5천억. 여기서는 1조 했다는 얘기예요. 어제는 시작할 때는. 그리고 뭐 GI 이노베이션 지금 시가총액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건데 15% 올랐으면 많이 오른 편이지 오늘.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1조. 시가총액 뭐 HA중공업 1조 7천억, 8천억. 근데 좀 무브먼트가 좀 큰데, 움직임이 크긴 큰데, 친구도 어쨌든 시총이 다 2조 밑이에요. 2조 밑에. 많이 오르는 거죠, 최근에. 그러면 시총이 작은 것들은 실적이 좋아질 걸 예상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시장의 뉴스로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고, 실적이 2조 이상 되는 것들은 이미 다 실적이 기대감이랑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상승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 지금 투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로보티지 최근 대장주였죠. 로봇에서. 이 친구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입니다. 현대모비스도 그 흐름이 있는데 시총이 29조입니다. 뭐 어떻게 상승하겠어요, 지금? 힘들죠. 힘들어요. 현대유화 시총이 1조 3천억. 아, 그러면 이 지금 시장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눌렸을 때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쉽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이 좀 작은 것도, 너무 작은 건 좀 내용도 없고 하는 것은 좀 크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 대봉 LS도 시가총액이 작지만 그렇고, 프로티나 이것도 어차피 시가총액 큰 것들의 뉴스가 나와서 갈 수급이 쏠릴 확률이 없으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티나 이런 것도 시가총액 2천억. 오늘 해서 한 2,200억 정도 됐겠네요. 이런 것도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도 유한양에 오늘 4% 오른 건 굉장히 크게 오른 거예요. 시가총액이 9조인데 방향을 틀어서 간다 해도 아주 천천히 간다 이거죠. 대부분. 9월 달은 거의 그렇다.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저께 미국에 대해서 제가 FOMC 회의 연준 16일, 17일하고 있었다고. 그때까지는 더 그렇다. 더 간망세다. 큰 대형주들은 더 간망세다. 거꾸로 이걸 말씀드리면 눈이시죠. 실적 시즌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기대치만큼 안 나온다 이거죠. 쭉 하는 거예요. 어제 거래량이 조금 나왔죠.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움직이고 내용 있으면 또 가요. 이렇게. 왜? 지금 아니면
진짜 실적이 없는 종목들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뷰노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앞으로는 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있어요. 뭐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건 나와봐야 알죠. 다만 이 종목도 지금이나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못 움직인다 이거예요. 실제로 보면. 시가총액이 2조 미만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LG 이노텍 뭐 카메라 더 나가시는데 시총이 4조란 말이죠. 어렵겠네. LG 디스플레이 6조란 말이죠. 이거 쉽지 않아요. 조금 쉽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거 보시는 게 낫다 이거죠. 물론 뭐 차트상 보면은 뭐 갈 수도 있게끔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돈이 몰려서 야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범한 퓨어셀 시가총액 2,200억 뭐 이런 건 다시 한번 또 올릴 수 있어요. 내용만 나온다고 하면. 두산 퓨어셀은 좀 무겁네요. 2조니까. 비나텍 가능성 있죠. 시총이 3천억인데 얼마든지 또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요. 자, 9월 달에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지 실적이 좋다고 해서 대형주를 한다. 전혀 안 맞다 이거죠. 그것은 9월이 끝나고 나서 조금씩 매수해도 돼요. 이 회사 좋은데 실적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을 건데 예를 들면은 YG 엔터 제가 보기에 블랙핑크 공연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실적 시장이 끝났으니까 실적 시장이 끝나서 쭉 내려오면 조금씩 담으면 돼요 이제 실적으로 보면. 하이브도 마찬가지죠. 뭐 르세람피도 이제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미국 가서 북미 공연을 좀 내려오면. 근데 그것 때문에 바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적에 지금 보면. 너무 좀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9월 달에 매매의 방향을 잘 못 잡고 원래 대형주만 했으면 뭐 그런 것만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도 9월 달에 잔인한 9월이라고 제일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내년을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그것도 한 10월 달이나 11월 돼야 3분기 실적 나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10월 달, 11월 달에 이렇게 컨셉을 짜보는 거지. 9월 달은 애매모하고 애매모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10월 달부터는 11월부터 그 실적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담아가는 수급들이 생기죠. 이제 그 대형주가 좀 움직이죠. 미국도 역시나 대형주가 9월 달에 움직일 확률이 별로 없다. 저는 거의 없다. 2분기 실적은 나름 다 괜찮았으니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실적이 좋진 않았으니 실적이 나쁘진 않았으니 분명히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9월 달에 주가가 상승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상승한다면 테슬라 같은 기업들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실적으로 그 주가가 형성된 게 아니고 미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끌어다가 쓴 거죠.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테슬라의 매출의 앞으로의 80%는 옵티무스 로봇에서 나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좀 매매를 하실 때 이 틀에서 벗어나면 힘들어집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오면 여름 초에 초여름에 모내기 하고 그러죠. 이제 가을에서 겨울이 넘어가기 전에 추수도 하고 그 시기가 있듯이 주식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기가 다 있다 이거죠. 그 연속성을 보이는 건 많이 없다. 이게 갔으니 제가 가고 막 이렇게 어떤 섹터가 막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 바이오 섹터라고 하기에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게 공부하면서 보실 때 그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대형주는
10월 달부터 담아 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즉 우리나라 지수가 제가 이렇게 거래대금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10조를 못 넘어가요. 화랑일 때는 한 12조 정도까지 되거든요. 지수가 끌어올라갈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10조에서 7조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은데 거래대금. 코스닥은 6조에서 4조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언제까지? 9월 달은 그렇고 10월 달부터는 거래대금이 조금씩 올라오겠죠.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공부하기가 어떤 섹터에 집중해서 하기가 힘든 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바이오 종목은 뭐 섹터가 아니라 여기저기 막 튀어나오고 또 이 반도체도 여기저기 튀어나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진짜. 여기저기 튀어나와가지고 또 이 소형주들이 가면은 그냥 뭐 한 4, 5% 가는 게 아니라 기본 10%씩 가요. 기본. 올라가면 기본 10%씩 올라가요. 또. 근데 또 여기서 또 웃긴 건 올라가다가 주저앉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더 힘들죠, 이제. 더 힘들어요. 시가총액이 2조 넘는 것들은 가능하시면 매매를 하지 마시라. 9월 달에는. 그러면 9월 달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을 작은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을 작은 걸 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이시라는 거예요. 대금을. 왜? 시장에 큰 돈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래대금이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8조 8천 5조 5천 이것도 좀 올라온 거예요. 5조 5천도 올라온 거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9월 달에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거의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 내일은 또 오늘 미국 주시장이 끝나봐야겠지만 뭐 더 한 이틀 정도 하락 추세를 했다가 약간 멈추는 선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좀 내려온 것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PSK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이 고점까지 갈 수 있다. 마침 TSMC가 지금 가격을 상승할 거다. 이나노 파운드리 그쪽을 상승할 거다라고 하면 또 한번 이렇게 수혜를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제주 반도체 내일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시총이 저렴하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고, 테크윙 이 친구가 거의 대장격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로 많이 올라왔어요. 조금은 더 이 5일선은 이탈하지 않고 갑니다.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5일선 이탈하지 않고. 프로티나 뭐 시가총액 2천억도 안 되는 회사에서 지금 JP 모건이 5% 취득했다고 하면 아주 좋은 호재 아닙니까? 내일 또 움직일 수 있죠. 프로티나 뭐 하루만 볼 수는 없어도 어쨌든 차고 더 갈 수 있는 상황은 됐다. 이렇게 보시도 되지 않을까. 지금 취득해서 뭐 바로 팔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쪽이 좀 보이고, THN 저번에 만든 이제 급등주라면 여기서 내일 또 바로 가져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은 꾸준했어요. 바로 가져야 되는데 좀 그렇죠. 아진 사람은 뭐 여기서 조금 사고 내려오면 더 사도 괜찮아요. 웅진 오늘 또 2.4% 올랐는데 참 실적으로 가는 시기가 아니니까 야금야금 이렇게 야금야금 움직입니다.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져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종목이에요. 떨어지면 더 기회를 주는 거고 오히려. 좀 현재는 그렇게 보이고, 로봇주는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대충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조금 더 매매를 어디에 관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 좀 더 제가 잘 보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